자, 고정하우스.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이 건물이 고정식 하우스고 단독하우스였다. 그러면 이 건물은 하우스는 몇 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요소는 이걸 건물 지금 이걸 몇 년간 쓴다라는 게 내용요소예요. 사용 가치가 있는 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얘가 5년 된 것을 보험에 가입했어. 5년. 5년 경과된 것을 보험에 가입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때는 몇 프로가 지금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렇죠. 1년에 몇 프로씩 지금 가치가 하락됐다고요. 감가가 가치가 하락된 거 몇 프로? 그렇죠. 8%씩 몇 년 지났다고요? 5년이니까 5, 8은 40, 40%죠. 그렇죠? 그래서 1이 100%니까 1 마이너스 0.4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40%는 빼고 실존하는 가치 60%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줄 게 아니라 얼마 준다고요? 원상복구 안 하면. 그렇죠. 이거 만약에 1억짜리 했잖아요. 10만 원에 1000제곱미터면 여기다 이 자리에다 하면 원상복구 1000만 원 준다고요. 원상복구비를. 계약자 손에는 들어갈 것이었겠죠. 그죠? 근데 돈으로 달라. 나 원상복구 안 할 테니까 돈으로 달라.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 적용해서 얼마? 6천만 원 받는다는 얘기했죠. 이 장소로 나 서울 가서 해볼란다. 서울 얼마? 6천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섬 가서 할라네. 6천만 원 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장소에다가 그때 시즌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다가 원상복구를 했어야 된다고요. 사고 날 그 시기에 그 장소에다가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10만 원 세금값을 드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장소가 아니거나 그때가 아니었다면 어쩐다. 감가 적용해서 현찰로 드린다. 현찰로 이거 현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입니다. 자, 다시 77쪽 볼게요. 여기 있는 말이 이제 나번에 있는 거예요. 보험 목적이. 자, 3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1번 조사 기준 가, 나 봐보세요. 보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았을 때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감가, 시가입니다. 시가, 시세가로 감가 상각된 금액이다라고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메모만 하나 해놓으십시오. 이 금액이 감가 상각된 금액이에요. 그죠? 금액이니까. 금액인데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뭐다? 감가 상각된 금액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하냐면 해가 바뀔 때마다 경년이죠. 해가 바뀔 때 경신할 때 바뀔 때마다 가치가 하락되는 비율. 그죠? 그래서 감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80쪽에 보시게 되면 8%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썼냐 위에가 경년 감가율이라고 했어요. 1년의 얘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가치가 8%씩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몇 년, 경과, 연수 몇 년 지났어. 이거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 5년 지났어요. 그러면 8% 곱하기 5 하니까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경년 감가율. 이거 비상용으로 알고 계셔도 나쁘지 않아요. 비상용으로. 비상용으로 알고 계셔도 나쁘지 않다. 경년 감가율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됐으니까 100 마이너스. 이건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셔도 급할 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잔가율. 나누기 내용 연수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처럼 아까 80쪽에 있는 거 맨 위에 지금 단동하우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거 8%를 어떻게 뽑아냈냐? 100 마이너스 잔가율은 무조건 20% 하세요. 뭐 수정 잔가율 30% 그거 쓸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가율은 무조건 2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좀 이따 왜 20%냐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잔가율인데 얼마 쓰라고요? 무조건 20 쓰라. 그럼 몇 남았어요? 80 남았죠. 80쪽에 보면 아까 그 8%짜리가 내용 요소 몇 년이든가요? 10년입니다. 몇 프로예요? 8% 나오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내용 연수만 알면 경년 감가율을 찾아내버린다. 이해되시죠? 내용 연수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거기 총 쓰는 게 뭐예요? 장가율이 몇 프로 남았어요? 그럼 결국 아까 그 80배 있는 거. 자, 8%씩 10년 썼어. 몇 프로 남습니까? 20% 남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0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거 봐볼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문제 풉니다. 자, 볼게요. 연동하우스 봐보세요. 자, 내용연수 15년. 15년이죠. 연동 거 봅니다. 연동. 동사무소 이름 아니에요. 연결된 거 지금. 네. 그래서 연동하우스는 몇 프로냐면 100 마이너스 20 하라겠죠. 무조건. 거기에 몇 년? 15년 하라고요. 15년. 내용이 15년이니까. 그래도 얼마예요? 5.3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어줬네요. 볼까요? 얼마 나와요? 5.3에서 쭉 나오죠. 5.3으로 끊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랬으니까 5.3 곱하기 15 하면 얼마 나와요? 5.3 곱하기 15 하게 되면 80은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곱하기 15 그렇죠? 네. 79.5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15년에 되고도 내용연수가 만약 출제자가 이 내용연수는 유리온실이다. 내용연수는 유리온실 몇 년이든가요? 여기는 없죠. 유리온실 자 60년이다. 여러분들이 산정해 보세요. 이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보니까 경년 감가율 같은 경우는 첫째 소준 첫째 자리에서 끊어버리구나. 반을 뭐 이런 거 없이 끊어버리구나.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60년짜리 한번 봐보세요. 이제 60년 자 100 마이너스 20 무조건 기본이죠. 여기는 위에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게 60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80 나누기 6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333 1.3이 되네요. 1.3 그렇죠. 1.3 곱하기 60 다시 해보시면 얼마나 거의 8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경년 감가율 곱하기 경과연수. 경년 감가율은 100 마이너스 장가율 나누기 내용 연수. 되시죠? 이렇게 하면 콜이다. 이렇게. 굳이 이 표를 올라지만 이해하시면 이렇게 뽑아낸 경년 감가율이구나. 그러려면 우리는 꼭 내용 연수만 조건을 주고 조건에다가 경년 감가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정할 것. 그럼 우리는 금세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응용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면 이동식 하우스입니다. 이동식은 이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우스가 움직이는 걸 이동식 하우스라고 하고요. 구조체하고 피복제 있습니다. 항상 구조체하고 피복제가 있다. 모든 게. 자, 하우스를 딱 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가 설치되죠. 대가. 이 지금 철 파이프 동그랗게 세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예요? 이제 비닐을 딱 씌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닐을 싹 씌워. 이제 비닐. 겉에는 비닐은 뭐냐면 겉을 덮은다 해서 피복이라고 그래요. 피복제. 그리고 안에 있는 쇠파이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 쇠파이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구조체. 구조를 이룬다고 해서 구조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내면서 이거 쇠파이프예요. 이것은 비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체, 피복제 구분만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방 감가상각할 때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대신 피복제는 간단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하우스가 쇠파이프 이상이 없어. 근데 바람이 샹 불어가지고 비닐만 홀랑 벗겨져 버렸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비닐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비닐은 내용연수가 짧죠. 내용연수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 장수, PE, 3중, EVA, 기능성 필름,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뭐다? 내용연수가 1년짜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공사 안 할란다나. 1년짜리도 비닐 새거 값으로 보상해 준다 있잖아요. 설치하면. 근데 나는 여기다 공사 못 하겠네. 아이고 이제 안 할래니까 비닐 피복제 벗겨졌으니까 이 틈에 나 일 안 해. 이제 우리 각시하고 놀러 다닐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남자분이 그 대한민국에 계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원상복구 안 했죠. 이제 보험금을 주는데 얼마 주냐고요. 자, 비닐을 1제곱미터의 재조달가액이 이제 비닐값하고 원상 이제 인건비가 다 포함했겠죠. 여기서 이제 3만 원이 나왔다. 여기 면적이 이제 1000제곱미터가 1000제곱미터 중에서
지금 피복제가 지금 피해를 입은 면적이 뭐 500이 피해 입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다고 한다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첫 번째는 이제 조건이 그렇게 되겠죠.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왜냐면 돈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얘기하니까 30초짜리 부부간에 둘이 로또 복권 얘기를 했답니다. 당첨되면 뭐 할까? 이게 이제 각시가 누 집도 누구 고모 얼마 주고 어머니 얼마 주고 동생 어렵게 생겨 얼마 주고 이 신랑이 그걸 듣고 있다가 성질을 냈답니다. 뭐라고 성질을 냈겠어요? 돈 아꼈으라는 얘기지. 함부로 쓰지 말라고.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응? 이리 준다니까 남편이 성질 돈 아꼈어 이 사람아. 그랬다더라. 그러지만 얘는 우리가 돈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피복제예요. 이제 이거 하면 여기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태풍으로 뭐냐면 강풍이다. 이렇게. 강풍으로 이렇게 바람이 돼서 피복제가 원래 총 1000제곱미터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었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500제곱미터가 이게 이제 피해를 입었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필름의 종류는 뭘로 할까요? 이제 1년짜리로 해볼까요? 1년짜리. 그래 장수 이 필름이다 라고 조사를 했을 때 이때 첫 번째 자 원상복구 했다. 원상복구를 이제 완료했다 했을 때 두 번째 자 원상복구 안 한 때 보험금을 어떻게 줄 거냐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상복구 하면 뭐라 했어요? 재조달가율을 준다 했잖아요. 세금값으로. 이해되시죠? 세금값으로. 자 그러면 원상복구 했으면 이거 얼마 줘요? 자 3만 원 주겠죠? 그죠? 거박이 얼마 피해 입었어요? 500. 있죠? 그래서 3호 15 얼마? 1,500 100만 원. 되셨죠? 예, 끝. 쉽죠? 원상복구 하면 쉬워요. 안 했다. 보통 안 했다 나오겠죠? 또 시험 문제에서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각각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세요. 그럼 그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보험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부담금이 이제 여기서 자기부담금, 자동차 사고도 사고 터지게 되면 수리는 해주되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자기부담이. 다른 것들은 자기부담이 몇 프로 하는 거잖아요. 얘는 금액으로 환산시켜요. 금액으로. 자,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뭐냐면 이때는 뭐냐. 원상복구 했으니까 얘를 뭘로 한다?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상복구를 안 하면 뭐예요? 시가. 시가를 뭐라고 했어요? 감각, 상각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원상복구 안 했으니까 3만 원이 일단은 들었어요. 그죠? 이제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몇 프로예요? 지금 장수 P의 감가상각률 내용연수는 1년이에요. 요거 뽑아보면 복잡해 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률을 무조건 몇 프로로? 40%를 해라. 잔존가치는 60%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36은 18, 18,000원이네. 그쵸? 18,000원. 예, 곱하기 얼마? 500제곱미터. 하면 얼마예요? 900만 원.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간다? 자기부담금이 공제가 되고 보상비율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다? 얘네들은 손해액이 지금 우리가 산정하고 있더라.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뭐 유료연실 뭐 똑같죠. 유료연실료 60년짜리 1.33 나오네, 이것도. 그죠?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60년 거. 40년 하게 되면 2.0.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감가상각 주면 똑 떨어진 걸 주겠죠. 내용연수 40년이다. 그러면 2% 되죠. 100만에서 20 나누기 내용연수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딱딱 떨어진 걸로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식 하우스는 자 얘는 구조체하고 피복제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 3년 됐다 5년 됐다 필요 없이 무조건 피복제는 고정감가라고 해서 정해져 있다고요. 감가상각률이. 아이 완전히 너덜너덜해갖고 이게 잔존가치는 10%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얘는 뭐예요? 잔존가치는 몇 프로 있다? 60%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조체 몇 년짜리냐?
이동식 하우스 80페이지 보면 그래서 1년 이하짜리다 그러면 구조체는 강가가 없다.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산정하구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구나. 자 볼게요. 한번 자 이동식입니다. 하우스인데 이동식 하우스래요. 이동식 하우스고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경과기간입니다. 최초 설정부터 기준으로 경과기간인데 뭐 이거 몇 년 해볼까요? 한 4년 해볼까요? 자 4년 경과됐다 라고 하고요. 구조체 제 조달가액이 단위 면적당 뭐 제 조달가액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5만 원, 5만 원 좀 그러나 10만 원. 피복제 지금 이거 2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면적 이거 뺏는 것만 손에 있는 거 피해 면적 이거 200 그 다음에 여기도 통째로 다 피해 입었다고 가정하면 200입니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피해 입었을 때에 원상 복구를 했을 때 복구 그 다음에 원상 복구 안 했을 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원상 복구 했을 때는 뭐예요? 얼마예요? 자, 피복제와 구조체를 각각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깍 더해보면 끝나겠죠. 네, 깍 더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자, 10만 원. 자, 원상 복구 했으니까 그냥 200 바로 세각가 그대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세각가. 그쵸? 그 다음 피복제 얼마예요? 2만 원. 곱하기 200. 하시면 되겠죠. 그럼 12만 원 곱하기 200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원상복구 안 했어. 안 했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요? 감가상각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체입니다. 구조체인데 얘가 뭐예요? 4년 지났다가 포인트잖아요. 4년 지났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안 하고 표를 주면 좋고 표를 주면 이제 골라주면 되는데 구조체 고정가가 1년 이하는 0%. 예, 80쪽에 있는 거 이동식 하우스입니다. 상단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경과기간 2에서 4년이면 30%. 그 다음에 5에서 8년 정도 지났으면 50%. 9년 이상이면 70% 이렇게 되네요. 뭐 얼추 좀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은 그냥 펴주기를 바라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감가를 하는구나. 다른 것처럼 감가 상각률이하고 개념 감가율 100-20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피복 구조체 10만 원이죠. 요거 다 안 준다는 얘기 10만 원에서 바로 200이면 다 준 건데 안 준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4년이니까 고정감가 몇 프로 감가가 가치가 하락된 건 40%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0.4는 결국은 60%만 주겠다 이 뜻이죠. 네. 얼마? 200제곱미터에 대해서. 그죠? 그죠? 이렇게. 30%요? 어미 미안해요. 30%.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틀립니다. 30%, 0.3.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피복제. 또,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피복제입니다. 자, 2만 원이네요. 2만 원. 2만 원이죠. 그다음 피복제는 기본 고정감가 40%.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1만에서 0.4 하면 또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0.6 하고 면적 얼마? 200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최종 더한 다음에 면적 따라도 관계는 없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 얼마 나온가? 계산기로 한번 심심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7만 원, 2024 1,400만 원 됐죠? 여기는 뭐예요? 26은 12, 12,000원 곱하기 240만 원입니다. 여기가 얼마 있어요? 1,400에다가 240만 원이니까 1,6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장 가면 이렇게 안 풀리죠? 고개 까딱하신 분은 작년에 시험 한번 보신 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다 처음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이게 문제, 이거 공식입니까, 이게? 암산으로도 푸는 거잖아요. 뭐 공식이란 개념이 아니라 원리만 이해하면, 아,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얼마나 손해 입었냐. 손해를 산정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보시면 되죠. 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제 자기부담금 공지하시면 되거든요. 자기부담금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중요한 거 손해액이 이렇게 산정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7쪽 잠깐만 살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77쪽 보시게 되면 사고 현장 방문해서 계약사항 같은 거 확인하고요. 아, 참, 이 동그라미 1번 농업일 설명에서 일 조사 기준 이 평가 단위 봐보세요. 평가 단위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일동을 기준으로 계약 원장에 기재된 목적물별로 평가한다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로놓게 나올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 집이 이제 하우스 이렇게 대농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가 여기 정문이야, 정문. 싹. 그럼 여기에가 이제 하우스들이 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여기는 이제 관리사. 관리사는 뭐냐면 관리인이 거주하거나 주인이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여기다는 이제 뭐 여기 저 뭡니까 여기는 딸기 심고 뭐 여기는 뭐 상추 심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무를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요렇게 참외도 심고 요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단지별이에요. 단지예요, 단지. 단지. 이거 왜 중요하냐? 자기부담금 구할 때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얘네들 있죠, 이런 거. 얘네들. 이 한 동, 두 동 있죠? 얘네들을 뭐라 하냐면 목적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집에 원장을 보게 되면 1단지에 하우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라고 보면 가입해요. 그러면 이 5개 있는 중에서 피해가 너 박살나고, 너너들은 이상 없다. 라고 했을 때잖아요. 그쵸? 그럼 그래서 너가 손해를 따져보니까 네 손해는 얼마 났냐면, 네 손해는 1,000만 원이 났어요. 이 손해는 2,000만 원이 났어요. 말 수 있겠죠? 얘는 당연히 손해가 없으니까 뭐 손해가 없겠고, 이때 이 양반이 받을 보험금은 뭐 얼마일까요? 라는 거예요. 보험금 할 때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요. 그럼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손해액의 10%입니다. 손해액의 10%. 그럼 여기는 얼마 받아요? 1,000만 원에 10% 자기 계약자가 책임진다고요. 얼마? 100만 원. 그럼 얼마 받아요? 900만 원. 느낌대로 그냥. 예. 알고 계신 분은 많은데. 자, 여기는 2,000만 원이다.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손해액의 10%. 대신 최고 맥심이 구조체하고 피복제 단독. 아까 피복제만 단독 사고 난 거 뺀 나머지 사고. 그건 뭐냐면 피복제도 사고 나고 구조체, 철 구조물도 사고 난 걸 이제 일반 사고라고 불러요. 피복제 단독 사고 이외의 사고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인 게 비닐하우스만 사고 나는 걸, 비닐만 사고 나면 피복제 단독 사고라고 하고, 그냥 사고라고 하면 비닐도 사고 나고 그 구조물도 사고 나는 걸 그냥 사고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둘 다 그냥 일반 사고다. 피복제 이거 단독 사고 아니다. 얘도 피복제 단독 사고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손해액의 10%니까 1,000만 원에 최고 10%면 100만 원. 그죠? 최고 맥심이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럼 여기는 900만 원 받겠죠. 보상비를 일단 놔두고, 보상비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00만 원이면 10% 200인데 맥심이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900 뺐죠. 그럼 그 두 개 합치면 2,800 받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부담금은 단지별로 손해액의 10%를 하되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딱 100만 원. 그래서 이 집 얼마예요? 3,000만 원 손해 입었죠. 손해액이 10% 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인데 100만 원 초과할 수 없으니까 3,000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2,900만 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단지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처럼 사고별로 나와요. 사고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태풍이 자, 10월 3일 날 작년 재작년에 태풍이 10월 달에 연타로 2번 때려줬거든요. 며칠 간격으로. 10월 3일 날 태풍으로 이놈이 손에 피해를 입었어. 그리고 얘는 10월 7일 날 태풍을 피해를 입었어. 이때는 이 양반들의 보험금을 각각 구분해 줍니다. 각각. 사고가 다르잖아요. 아까 뭐였어요? 자기부담금, 이 100만 원은 자기부담금은 단지별로 1사고당 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0월 3일 날은 얘 이상 없었잖아요. 10월 3일 날은 얘만 피해 입고 얘 이상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별로 얘만 피해 입은 거죠. 1000만 원. 그래서 이때 보험금 얼마다? 1000만 원에서 10% 빼니까 100만 원 빼서 9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얘 10월 7일 날 가서 2천만 원. 그래서 100만 원 빼고 1900 나간다고요. 근데 같은 날이면 합쳐가지고 최고가 100만 원만 공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수록 시험 문제가 이제 좀 지난데, 여기 있는 거 설명 좀 더 드릴 거 미리 드린 겁니다. 좀 단지별로, 사고별로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